나는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고 저녁엔 피곤한 몸으로 집을 치우며 기다렸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이 내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나는 우연히 봤다.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7시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 사랑의 발신자는 미정으로 저장된 번호.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그의 비서, 아니, 그의 애인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그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바로 옆 테이블로.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기로 했다. 왜? 복수.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 내 인생이 정말 거짓말이었는지. 그날 오후, 나는 거울 앞에 섰다. 10년 결혼 생활이 내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세어보았다. 28살에 결혼했을 때 나는 꿈 많던 여자였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소설가를 꿈꿨다. 하지만 남편, 민준이를 만나고 모든 걸 포기했다. 그는 유망한 변호사였다. 너는 집에서 나를 지켜줘. 그게 내 역할이야. 그의 말에 따랐다. 아이를 가지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괜찮아.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회사에서 늦는 날이 많아졌다. 야근이야. 그 말 뒤에 숨겨진 거짓을 나는 모른 척했다. 왜? 사랑했으니까. 아니, 두려웠으니까. 혼자가 되는 게?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곳,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창가 테이블. 나는 혼자 앉아 와인을 주문했다. 옆 테이블은 아직 비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7시 정각, 민준이가 들어왔다. 그의 팔에 매달린 여자, 수진. 25살쯤. 그의 비서.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민준이가 그녀의 의자를 빼주며 앉혔다. 오랜만이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한테는 한 번도 나양 부드럽지 않았다. 그들은 메뉴를 보며 웃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민준이가 말했다. 특별한 날.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잊었으면서.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집에선 어때? 아내는 수진의 물음에 민준이가 웃었다.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지? 사랑은 이미 끝났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와인잔이 흔들렸다. 습관. 내가 10년을 바친 게 습관이라고? 나는 참았다. 더 듣고 싶었다. 언제 이혼할 거야? 나랑 제대로 시작하자. 수진의 목소리가 애교 섞였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재산 분할이 복잡해. 재산. 내 부모님이 물려준 집, 내 이름으로 된 적금. 그게 그의 목표였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10년의 추억이 산산조각 났다. 결혼 첫 해, 민준이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내가 병원에서 밤새워 간호했다. 고마워, 여보. 너 없인 못 살아. 그 말은 거짓이었나? 아이를 가지지 못해 울던 날, 그는 괜찮아 라고만 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아이를 원치 않았던 거다. 자유를 위해. 수진과의 대화가 계속됐다. 지난주 여행 어땠어? 아내는 모르지. 민준이가 웃었다.
당연하지. 출장이라고 했어, 지난주. 내가 아프다고 해서 취소된 가족 모임. 그게 출장이었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웨이터를 불렀다. 저 테이블에 와인 한 병 보내주세요. 제 쪽에서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병이 도착했다. 민준이가 놀랐다. 누가 보낸 거지? 수진이 웃었다. 팬인가 봐.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의 공포, 잊을 수 없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안녕, 민준아. 특별한 날 축하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그의 아내야. 습관처럼 사는 여자, 민준이가 일어났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희를 지켜보려고. 재미있네. 재산 분할 이야기. 그의 눈이 커졌다. 수진이 당황했다. 오빠, 이게 무슨... 레스토랑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민준이가 나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나는 버텼다. 왜? 부끄러워. 나한테는 야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수진이 울먹였다. 미안해요, 언니. 저는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사랑이면 다 용서되나? 너도 알았을 텐데 그가 유부남이란 걸. 민준이가 소리쳤다. 그만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다. 미리 준비한 거다. 여기 서명해. 재산은 내 몫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는 따라오지 않았다. 아마 호텔에 갔겠지? 수진과 함께.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안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 준비해주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핸드폰 메시지, 여행 기록 모두 캡처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정말 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민준이가 전화했다. 미안해. 실수였어. 용서해줄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애처로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후회 때문이 아니야. 재산 때문이야. 실수. 2년째잖아. 수진이 말대로 그는 침묵했다. 어떻게 알았어? 중요한가?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었다. 그 후 그는 회사에서 잘렸다. 수진과의 관계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내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복수. 그래, 그랬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항상 희생자였다. 시댁에서 아들 낳아라는 압박, 민준이는 방관했다. 참아, 어머니 나이 드셨어. 참았다. 친구들이 너 너무 착해 라고 할 때도. 하지만 착함이 나를 망쳤다. 이제 나는 변했다. 소설 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10년 만에. 내 이야기, 이 배신의 이야기를. 수진이 찾아왔다. 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임신. 내가 못 가진 걸 축하해. 하지만 민준이한테가 그녀가 울었다.
오빠가 버렸어요. 이혼 후엔 나 버릴 거래요. 웃음이 나왔다. 그럴 줄 알았어. 너도 습관이었나 봐.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민준이는 변명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해요.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나는 메시지, 사진을 제출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재판 후 그는 나를 기다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나는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10년을 잃었어. 이제 돌려줄 차례야. 재산 분할에서 나는 이겼다. 집, 적금, 모두 내 목. 민준이는 빚만 남았다. 수지는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 그녀의 부모가 도와주겠지만 상처는 남을 거다. 나 자유로웠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배신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다. 심리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강해요. 이제 자신을 사랑하세요.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소설을 썼다. 제목은 배신의 테이블. 출판 제의가 왔다. 감동적이에요. 편집자의 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감동이 아니야. 현실이야. 민준이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거리에서. 그는 초췌했다. 잘 지내. 그의 물음에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너 덕분에.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실화예요. 라는 질문에 웃었다. 상상력이에요. 하지만 독자들은 알았다. 댓글에 공감돼요. 나도 비슷한 경험기 쏟아졌다. 민준이는 그는 재혼했다. 다른 여자와. 하지만 행복할까? 수지는 아이를 낳고 싱글맘이 됐다. 가끔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해요. 답하지 않았다.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그토록 참았을까? 사랑. 아니, 두려움.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게 진짜 복수야. 민준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지만 가끔 그 레스토랑을 지나칠 때 심장이 아프다. 그 테이블, 그 미소. 잊을 수 없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삶이란 그런 거인가? 소설 집필 중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결혼 전 민준이는 로맨틱했다. 꽃다발, 데이트. 하지만 결혼 후 변했다. 일이 바빠오 핑계였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왜? 믿고 싶었으니까. 수진과의 만남은 2년 전부터. 회사 파티에서 시작됐다. 그녀의 젊음에 끌렸을 거다. 나의 지루함에 지쳤을 테니. 상담에서 배웠다. 피해자 심리예요. 당신은 학대받았어요. 학대. 물리적이지 않았지만 정신적이었다. 너 없인 안 돼 라는 말로 묶어뒀다. 이제 나는 풀려났다.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너 변했어. 강해졌어. 그들의 말에 뿌듯했다. 민준이가 소설을 읽었을까?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내 이야기는 내 거다. 수진의 아이, 민준이 닮았을까? 가끔 궁금하지만 그만뒀다. 내 삶에 집중하자. 2년 후 나는 새 남자를 만났다. 카페 손님. 작가였다.
당신 소설 팬이에요. 그의 말에 웃었다. 데이트를 시작했다. 민준이처럼 아니었다. 존중했다. 너의 꿈을 응원해. 그 말이 따뜻했다. 민준이는 파산했다. 빚 때문에. 수지는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갔다. 후회할까? 아마. 하지만 늦었다. 복수는 이렇게 천천히 온다.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하다. 사랑은 습관이 아니야.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린다. 소설 속편을 썼다. 주인공이 복수를 넘어 성장하는 이야기. 현실처럼. 인터뷰에서 배신당한 여성들에게 라고 말했다. 반응이 뜨거웠다. 민준이가 연락 왔다. 소설 봤어. 미안해. 우 답했다. 늦었어. 수진도. 아이 아빠가 필요해요. 그건 내 문제야. 차갑게 말했다. 왜?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하지 않지만 정의는 필요하다. 새 삶에서 나는 웃는다. 진짜로. 시간이 더 흘렀다. 제주에서 집을 샀다. 바다 보며 쓰는 글,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나 자신부터. 민준이는 제기했다. 작은 사무실. 하지만 외로워 보였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축하해라고 했다. 그는 고개 숙였다. 고마워. 수진의 아이, 사진 봤다. 소셜에서. 귀엽다. 하지만 내 인생 아니다. 이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생각한다. 배신은 아프지만 성장의 시작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왜냐하면 삶은 선택이기 때문이다.